서치 클릭! 네, 안녕하세요. 과학기자 출신이자 과학 유튜버 과학드림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파헤쳐봐야 직성이 풀리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 오늘 특별히 파헤쳐드릴 분야는 바로 이 녀석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비타민 K는 1929년 덴마크의 과학자인 헬리크 덴 박사가 생체 내의 콜레스테롤의 역할을 연구하던 중에 발견하게 됐는데요. 덴 박사는 지방이 완전히 제거된 식단을 닭에게 먹이로 줍니다. 근데 그 결과 정말 이상하게도 이 닭들에게서는 출혈이 발생하면 피가 잘 응고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덴 박사는 지방이 완전히 제거된 먹이에서 콜레스테롤이 없기 때문에 닭에게 이런 질병이 발생했다고 추측을 했는데 추가 연구를 한 결과 특정 지용성 비타민의 결핍 때문에 닭에게서 출혈이 멈추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후 박사는 이 혈액 응고와 관련된 비타민을 응고의 첫 글자인 K를 따서 비타민 K로 명명하게 됩니다. 그 발견을 인정받아서 헬리크 댐은 194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사실 비타민 K는 K1과 K2로 구분하지만 다만 최근에 K2가 K1보다 인체 내 효율이 좋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하는 비타민 K는 대체로 K2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바로 비타민 K2가 뼈 건강과 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웨스턴 프라이스라는 한 치과 의사는 현대인들이 발달된 농업 기술과 먹거리로 인해 치과 질환이 심각해지는 상황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의문은 가졌지만 문제의 뿌리를 찾아내지는 못하는 현실에 박사는 회의감을 느끼게 됐는데요. 그렇게 1930년에는 치과 의사로서의 진료 활동을 중단하고 10여 년에 걸친 유랑길에 오르게 됩니다. 진료를 중단하고 떠난 거야? 저런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이제 잘 살고 있는 거죠. 맞지. 아프리카 오지부터 북유럽의 산악지대, 남아메리카의 밀림, 북아메리카의 에스키모 거주지, 게다가 오세아니아 지역과 태평양 섬까지 현대 문명이 닿지 않고 원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 여정들 속에서 이 박사는 공통적인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뭔데요? 공통적? 뭐지? 바로 치아 상태였죠. 치아 상태? 언뜻 보기에도 가지런하고 건강해 보이지 않나요? 네. 그들은 칫솔이나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도 없었는데 충치가 없었고 치열도 정말 매끈하고 가지런해서 덧니조차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들의 턱은 현대인들한테 찾아보기 어려운 완벽한 형태였을 정도라고 했는데요. 왜 그러지? 이후 원주민 사회 역시 개방이 되면서 현대 서구식 음식을 섭취하기 시작했고 박사는 여기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이건 서구식 음식을 먹기 시작한 원주민들의 사진입니다. 확연한 차이가 보이시나요? 어머! 이빨이 아니 치아가 완전 달라졌네? 음식 문제라고요? 아니 어떻게 음식으로 저렇게 그러니까 달라질 수 양치도 있어? 안 했는데 방치했을 때가 더 건강한 상태인데 건치인데 서구화된 음식을 문명을 섭취하고 받아들였더니 저렇게 변한 거야? 어머. 결국 프라이스 박사는 현대 서구화된 음식에 노출될수록 치아 상태가 나빠진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정통적으로 수렵 생활을 하는 원주민들의 음식에는 설탕이나 밀가루, 유가공품, 식품 첨가물이 없고 동물성 식품에서 얻는 영양소만을 섭취했기 때문에 치아가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프라이스 박사는 이들의 식단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오랜 연구 끝에 이들의 치아 상태가 다른 이유가 특정한 영양소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프라이스는 당시 이 영양소의 이름을 액티베이터 X라고 불렀고 후대에 와서 이 물질이 비타민 K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죠. 비타민 K가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비타민 K2가 우리 몸에 얼마나 유용하게 작용하는지 느껴지실 텐데요.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좀 더 흥미로운 자료 한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좀 놀라셨다면 죄송한데요. 이번엔 미라입니다. 한 연구팀이 4,000년 전에 고대 미라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해봤다고 합니다. 이집트, 페루, 남미, 알래스카 등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미라 137구를 조사해봤더니 그중 3분의 1이 동맥경화를 앓고 있었습니다. 어머. 현대인들처럼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 담배 등 식습관과 환경에 크게 영향받지 않았던 그 과거에도 혈관이 막히는 증상으로 각종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셈이죠. 왜요? 왜?
그때는 서구화된 음식 먹지도 않았을 텐데. 뿐만 아니라 이 미라들 혈관에서 다량의 칼슘이 검출되기도 했는데요. 즉 이 말은 뼈에 있어야 할 칼슘이 엉뚱하게 혈관에 쌓이면서 석회화를 만들고 그 석회화가 혈관을 오늘의 딱딱하게 장점이네, 만들면서 오늘의 그렇지. 심각한 칼슘이 혈관 질환을 떠돌아다니는 일으켰다는 거지. 사실이 4,000년 전 미라를 통해서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혈관 석회화 자체가 이게 문제였던 건 거야. 그러네. 이 석회화 현상에 도움을 주는 게 바로 비타민 너무 K2입니다. 늦게 발견됐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K2 너무 늦게 발견하게 된 게 정말 아쉽습니다. 진짜 아쉽네. 맞아. 저 당시 때 많이 알았으면 달랐을 달랐을 텐데. 텐데. 많이 먹는 것보다는 잘 먹고 내 몸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만큼 어떤 비타민 K2를 먹어야 할지 고민되는 그러네. 분들에게 그렇지. 그것도 그게 중요하겠다. 저게 제일 중요하죠. 성분이나 이런 것도. 과학기자 출신이자 과학 유튜버인 제가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주세요. 과학 비타민 K2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높은 온도에서 추출할 경우에는 산패의 위험이 큽니다. 아. 그래서 과학과 산업 분야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초임계 추출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면 그 위험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상태. 초임계 추출 방식. 낮은 온도에서 추출해서 영양소 파괴도 최소화했지만 추출 과정에서 화학약품을 전혀 쓰지 않아서 잔류 성분도 없고 안정성 면에서도 더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비타민을 선택할 때 저온에서 추출한 초임계 제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임계 방식 방식 추출 K2인지 성분이나 이런 걸 잘 꼼꼼히 검토해보고 그렇지. 구매를 해야 되겠다. 오늘 제가 준비한 비타민 얘기는 여기까지. 여러분의 일상에 비타민 같은 정보가 됐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